예,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아침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인데 하루에 400명 이상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1일 교원 임용교사의 확진자 67명이 응시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다음 달 3일이면 수능이 치러집니다. 수능은 단지 수험생들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전 국민적인 일인데 수능을 앞두고 바짝 긴장해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는 지금 제3차 대유행, 1차, 2차 때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내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30곳이 넘고 전국에서는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집회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의 이 집회, 지난 14일에 이어서 이번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고무줄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집회, 코로나 방역을 놓고도 또 네 편, 내 편을 가르느냐는 거죠. 코로나 정치,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방역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코로나 방역만을 내세워서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집회, 의사표시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지난 8.15 집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지난 10월달, 지난달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그 호들갑을 떤 것이 재인산성을 세우고요. 차벽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 통행 또 차량 통행 모두 금거를 하는 계엄령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부터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9시 이전에 전부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하고요. 또 10인 이상 집회는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연일 4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지난 14일에 이어서 내일도 총파업 겸한 전국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집회를 하는 이유도 지난 14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 부분, 또 전태일 3법이라고 부르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이런 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꼭 집회를 열어야 될 만큼 급박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민주노총 얘기하지 않아도요. 민주노총이 친정부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민주노총, 이 노동자 단체는 그 집행부일수록 이런 집회나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전국 노동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운영이 되는 입장인 만큼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용고사, 시험을 못 치르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다음 달 12월 3일 날 수능에 시험을 못 치는 학생이 나온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또 집단적으로 발생을 한다면요. 코로나로 인한 2단계 거리두기, 이게 또 앞으로 더 강화될지 모르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생존이 어렵다는 지경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민주노총의 이 총파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 정부의 고무줄 잣대입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기 잣대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북한군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하는 정권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지난 14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고무줄 방역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전국을 운영하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죠. 8.15 집회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당시에도 8.15 집회, 8.15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집회가 같이 함께 열렸었죠. 그 집회들이 코로나 전파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민노총 집회 때문에 지금 하루에 400명씩 발생을 하는 이 확진자 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는 지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에 대해서 집회를 자제해달라, 집회를 취소해달라라는 얘기가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8.15 집회나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단속하듯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차벽이 필요하면 차벽을 설치해서라도 뭐 경찰 병력을 다 풀어서라도 강력하게 내일은 단속을 해야 된다. 단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8.15 집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계엄령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과잉 단속이다. 과잉 단속이라 하는 이유는요. 지나가는 행인을 잡고 수색을 하고 차량 수색을 했습니다. 또 혐의점이 발견되면 운전자 면허증을 정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1인 집회 1인 시위까지도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거 불법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선의 집회를 막고 집회에 대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때 그렇게 인권을 짓밟은 행동, 과잉 단속을 하니까 지금 민노총에 대한 단속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네 편 내 편을 가르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방역 정치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민노총 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이야기했죠.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 내일 민노총 집회, 서울에서만 30곳이 넘고 전국에서 수백 개의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 수도권과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집회 규모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정치, 방역 독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국민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또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한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면 갖가지 의혹과 소문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14일 민노총 집회에서도 정부의 방역 대응은 고무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8.15 집회나 광화문 집회,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방역 대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엄중함의 속도가. 살인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민노총, 이 집회를 추진하는 이 주최자들은 살인자가 아닙니까? 내 편 가르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